일제시대 일본의 한 대학 농구부. 그곳에 식민지 조선 청년 이상백이 있었다. 농구와의 첫 만남. 농구는 이상백에게 민족적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평등의 영역이었다. 그에 의해 일본 대학 농구팀과 일본 농구협회가 창설된다. 27 식민지 조선 청년은 일본 체육계의 신화가 된다. 그리고 그의 꿈은 국제 스포츠로 뻗어나간다. 이상백은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올림픽의 꿈을 심도록 돕는다. 그 후 그는 한국 올림픽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국호도 없는 조국의 올림픽 출전, 전쟁 중에도 이루어진 올림픽 참가와 영광. (60년) 한국 올림픽이 일궈낸 꿈과 감동, 그 뒤에는 이상백이 있다. 각 경기단체의 체육에 관한 자료와 기록을 수집 전시하고 있는 한국체육박물관. 올림픽 관련 자료들도 이곳에 전시돼 있다. 여기에 소장된 귀한 사료들은 한국 올림픽이 걸어온 길을 보여준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무대에 한국이 첫 발을 내민 것은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다. 해방 후 미 군정하에 있었던 한국. 국가의 면모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올림픽 무대에 나선 것은 1948년 런던 올림픽이었다. IOC 그 헌장 규정에는 나라가 있어야만 이제 어떤 독립된 그러한 카운트리 이게 있어야만 참가하는데, 이제 한국의 그 광복과 동시에 그러한 독립되지 않은 그러한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참여하게 이제 된 거죠. 공식적인 나라의 이름도 없는 무정부 상황에서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의 참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올림픽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이상백은 IOC의 규정에도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이끈다. 독립을 갖다 하고 나니까, 자유를 갖다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린 길을 갖다 모른단 말이야. 런던 올림픽 48년에 열려요. 그래서 3년 사이에. 그 런던 올림픽 대회가 열린다는 거는 알고 우리가 나가려고 준비를 갖다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준비를 갖다 해야 하는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갖다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막말로 이상백 박사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1947년 이상백은 IOC의 인준을 받기 위해 조선올림픽위원회를 조직하고 IOC를 상대로 외교 활동을 벌여 나간다. 발빠르게 IOC의 요구 자격을 갖춘 한편 당시 미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며 IOC 위원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브런디지와 접촉한다. 그는 이상백의 절친한 친구였다. 이상백은 브런디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는다. 브런디지하고 이제 사전에 교신은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해야만 올림픽 대회에 나갈 수 있다. 그 IOC에 먼저 가맹하고, IOC에 가맹하기 전에 각 국제 경기 단체에 가맹 갖다 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상백 박사가 알고 대한체육회 올림픽 준비위원회의 임원으로서
브란데이지하고 내내 교신이 있었죠. 남은 것은 IOC 위원들에게 독립 한국의 위상을 전하고 인준을 설득하는 일이다. 그 실무자로 이상백은 미국 대학 웅변 대회에서 우승을 거둘 만큼 어학력과 식견을 갖춘 전경무를 발탁한다. 그런데 올림픽 가입을 위해 IOC 총회 참석자 떠났던 전경무가 추락사하는 비극이 발생한다. 탁월한 국제 감각으로 성공적인 외교 활동을 한 전경무의 죽음은 전국을 비통에 빠지게 했다. 전경무의 임무는 미국에서 경제인으로 활동하던 이원순에게 급하게 인계된다. 이원순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IOC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여권을 만든다. 당시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때라 직접 타이핑을 하고 서명을 해 만든 여권은 사상 유례없는 국적 없는 개인 여권이었다. 나는 아무개인데 무슨 사명을 띠고 어딜 간다. 그렇게 적어서 나온 맹긴 여권이죠. 근데 이제 그 여권을 보고 이게 뭐냐 그러게 이게 개인 여권이다. 근데 개인 여권을 너무 처음 본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안 됐으니까 내 개인 여권으로 맹길 수밖에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걸 받아줬어요. 1947년 IOC 총회. IOC 위원들은 한국의 올림픽 참가를 만장일치로 승인한다. 신생 독립국의 올림픽에 대한 열망이 거두어올린 쾌거였다. 전경무 씨가 스톡홀m 가는 동안에 돌아가셨다. 그럼 스톡홀m에는 6월 20일부터 그때 IOC 총회예요. 그때에 이제 그 총회에서 한국의 가입을 결정하는 때예요. 근데 그 가입 결정하는 그것을 가다가 돌아가시니까 그 뉴스가 스톡홀m에 있는 그 전 IOC 위원에게 전부 퍼지니까 그 동정이 이제 되죠. 그러니까 상정하면서 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한국 가입을 시키자. 막 이렇게 된 거죠. 한국 올림픽 선수단을 파견하기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올림픽 후원권이 발행된다. 해방된 조국을 대표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것은 더없이 큰 영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67명의 올림픽 선수단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이 올림픽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48년 올림픽 대회. 그때 외국에 나간다는 거는 체육인으로서는 굉장한 영예라고, 자랑이고, 뽐낼 수 있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가겠다고 뭐냐 아우성이야. 그러다 간신히 이제 정리하고 해가지고 소위 우리나라로서는 정예 멤버만 추렸다. 해가지고 정예 멤버만 추렸다 해가지고 요것을 올림픽에 내보내겠다라고 했어요. 미군 군정청에 허가를 갖다 얻어야 돼. 미군 군정청이 외화를 갖다 배정해야만 그 외화를 가지고 런던에 갈 수 있다고. 그런데 미군 군정청에서 왜 이렇게 선수들이 많으냐? 줄여라. 이렇게 된 거라. 이상백은 브런디지 위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이상백을 통해 한국의 올림픽에 대한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브런디지. 그는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 선수단의 전원 참가 협조를 요청한다. 만능 스포츠맨인 메가더는 미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때 부위원장이 브런디지다. 둘은 스포츠를 통한 각별한 관계였다. 메가더는 즉각 전문을 하달. 당시 미 군정사령관 하지는 한국 선수단 전원에게 올림픽 출전을 허가한다.
이리하여 조선 올림픽팀 일행은 우리 같은 갈치와 더불어 서울역을 떠나 국제대항 경기장인 1948년 올림픽 경기장으로 향해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수백 명이 그들의 장도를 축복하고 특히 우리의 자랑인 마라톤 팀과 더불어서 처음으로 여자 선수가 같이 출전하는 이번의 올림픽 팀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런던 올림픽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꺼졌던 성화가 12년 만에 다시 피어올라 인류의 재전이 부활되는 감격적인 무대다. 런던 올림픽 출전의 감회는 우리에게 남다른 것이다. 한국은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독립된 한국이 세계를 향해 발돋움하게 됐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렸다. 그 첫 메달은 역도에서 나왔다. 인류가 미국이고 제가 3인데 그 시상대에 올라가서 태극기가 올라갈 적에 저도 모르게 이것이 해방이구나, 이것이 참 조국이구나, 이 속으로 울부짖던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 대사를 볼 적에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59개국의 참가국 중 한국은 24위. 그러나 동양에서는 1위의 성적이었다. 이상백의 국제적인 외교 노력과 활약이 없었더라면 런던 올림픽의 성과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상백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집안 분위기 때문에 일찍부터 신학문에 눈을 뜬다. 지금은 은행 자리인 이곳에 일제의 저항에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해 만든 우현서루라는 사립학교가 있었다. 우현서루는 신학문의 요람인 동시에 우국지사들의 뜻을 모으는 사랑방이었다. 이상백의 큰아버지 이일우가 바로 우현서루를 세운 사람이다. 그 우현서루의 구국정신이랄까, 그 학풍은 나보다는 사회보다는 국가,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갖다 은연중에 그 일제 때 눈을 피해서 은연중에 그 이제 주입을 시켰다. 그런 저 기관인데, 학교 기관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 조국의 그 위기를 구출하기 위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일찍 여위고 이상백과 그의 형제는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우현서루에서 신학문을 배우며 민족의식을 키운다. 이상백의 큰형 이상정은 중국에서 평생을 구국 활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다. 둘째 형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가로 유명한 저항 애국 시인 이상화다. 그는 이제 백부 조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부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적 맥락, 그런 이제 구국의 이념이랄까, 이거는 뭐 벌써 혈액 속에 잠재하고 있는 거니까, 정신 속에. 이상백은 어릴 때부터 스포츠에 탁월한 재능과 남다른 관심을 보인다. 야구가 들어오자 서당 소년 야구팀을 만들어 활약했고, 중고등학교 때는 야구와 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 스포츠에서 탁월한 그의 자질은 일본에서 꽃을 피운다. (1920년) 일본으로 유학와 와세다 대학 문과에 입학한 이상백은 와세다 대학 농구부의 창립 멤버가 된다. 당시 농구는 일본에서 미개척 상태였다. 이상백은 단연 농구의 두각을 보이고 일본 농구의 총아로 급부상한다.
그리고 그는 일본 농구의 전설이 된다.後で聞きまして、バスケットボールを今やれてるのもリース・ホークさんのおかげみたいな感じだと思ってるんで、本当に日本のバスケットをそういうふうに盛り上げたのもリース・ホークさんだと僕は思ってます。日本だけではなくて世界にバスケットを広めた第一人者というか、そういった形で、知っています。あとはやっぱり李相博先輩についてはですね、私が、現役の頃にちょうど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ということで、練習の前ですか試合の前ですか記憶がありませんが、全員で黙祷を捧げたということで初めてお名前を知ったというような。これが早稲田大学のバスケットボール部の歴史を書いたRDR60って60周年の時に発刊されたものです。ここに李先輩の話がいろいろありますので、李相博さん。 식민지 조선 청년 이상백. 그는 일본에서 신화를 만든다. センターとしてやってます。 와세다 대학 농구 부사를 적어놓은 RDR60에는 이상백의 눈부신 활약상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와세다 대학의 주장이자 명센터였던 이상백은 와세다 대학 농구팀의 황금 시대를 연다. 이상백의 맹활약으로 전 일본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와세다 대학은 백전백승의 승전을 올리며 일본 농구를 평정한다. 농구의 총화로 부상한 이상백은 또다시 일본 사회를 놀라게 한다. 와세다 대학 농구팀의 미국 농구 원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미국 농구의 진수를 배우기 위해 이상백이 기획하고 추진한 일이었다. 当時アメリカ行くなんてのはもう水杯で行くという時代でございますので、お金はどうするこうするということでしたんですけども、結局それを実現させたなんですか企画力といいますかね、それを実行力、これはもう恐れ入りますですね。やっぱりその早稲田のそのアメリカ遠征というのがすごい一大転機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인 후배의 아버지를 설득해 비용을 마련한 미국 농구 원정. 그때 그의 나이 24살이었다. 미국 농구 원정의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 신문들은 와세다 대학 농구팀의 미국 농구 원정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 일본 체육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농구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된다. 두 달여 동안 미 대륙을 횡단했던 당시 원정은 미국에서도 큰 주목을 끌었다. 와세다 대학 농구팀의 미국 원정은 일본 농구가 도약하는 발판이 된다. 이를 계기로 이상백은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일본 제1의 농구 지도자로 떠오른다. バスケットの場合規則が年に2、3年に1回変わりますのでね、その都度それを取り寄せてそれを日本の人に日本のその津々浦々まで今度の規則はこうなるよということを言い、でアメリカではこういう戦法でやってるということをよくその自分で学び研究し、それを咀嚼して日本各地の学校に広めていったと。 지도 농구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은 27살 때 이상백이 저술한 농구 지도 이론서다.
당시 이상백은 직접 사진을 찍고 농구 작전 도표를 그리며 이 책을 만든다. 지도 농구의 이론과 실제는 농구의 원전으로 불리며 당시 변변한 이론서조차 없는 일본에서 이 책은 출판되자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 일본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 단체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일본 체육협회. 이상백은 일본 농구협회를 창설한 공로로 일본 체육협회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당시 일본 체육협회 임원들은 명망 높은 상류층 인사들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임원 명단에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상백이 있다. 일본 체육협회로부터 농구 분야에서의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고 식민지 조선 청년 이상백은 27에 일본 체육계를 움직이는 최고 실력자가 된다. 그리고 그의 행보는 국제 스포츠계로 옮겨가 전 세계 농구사에 남을 획기적인 업적을 세운다. 로스앤젤레스 IOC 총회에서 이상백 선생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농구를 올림픽 경기 종목에 넣기 위해서요. 1932년 일본 선수단 임원으로 LA 올림픽에 참가한 이상백은 미국 농구의 대부 알렌 박사를 만나 뜻을 같이 하고 농구를 올림픽 종목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벌인다. 그 결과 농구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정식 종목에 채택된다. その前のロサンゼルスの大会の時からですね、次のベルリンオリンピックの時にはバスケットボールをオリンピック種目に採用してくれということを強力に働きかけていただいて、それでベルリンからバスケットボールをオリンピックの種目に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だからベルリンオリンピックが世界のバスケットボールのオリンピックのその第1回大会ということで、それはもうリー先生の強力な働きかけと、これなくしてはでき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すね。 그 공적으로 이상백은 베를린 올림픽의 농구 심판으로 활약한다. 올림픽 농구 심판 1호가 된 것이다. 식민지 조선 청년에서 일본 체육계의 최고 자리에 오른 이상백. 스포츠를 통해 그가 진정으로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조선인이지만 대등하게 설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각인을 시키고 실제로 자신이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민족 논리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의 근거, 새로운 정체성의 근거를 확립하고 그것을 조선인에게도 일본인에게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돌파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민지 조선 청년 이상백에게 스포츠는 민족 차별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스포츠는 오직 실력에 따라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평등의 영역이었다. 당시 이상백과 함께 일본 농구계를 이끌었던 세노 겐키치는 그의 저서에 민족적 자존심과 자긍심이 강했던 이상백을 회고하고 있다. 이군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상백이란 이름을 마지막까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을 만큼 조국 의식이 강한 녀석이었는데
말하자면 당시의 일본 정부로서는 골치 아픈 인물이었겠죠. 이군은 일본 체육협회의 이사로 들어갔고 그 속에는 머리가 좋은 인물들도 많았지만 이내 체육협회의 브레인이 되고 말았어요. 머리도 좋았고 필력도 뛰어난 멋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상백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민족 체육을 측면 지원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 일제의 수탈과 탄압에 짓눌린 조선인들에게 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1920년 7월) 조선체육회가 결성된다. 조선체육회는 그해 11월 전조선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그 이듬해 전조선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선체육회는 활발한 체육대회 활동을 벌인다. 각종 단체 경기를 통해 팀워크를 다졌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민족의 단결로 맥을 이었다. 스포츠를 통한 애국, 즉 스포츠 민족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스포츠라는 게 그 오락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로 하여금 오락성에 도취하게 만들어서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이나 이런 데는 신경 쓰지 않게 하자. 그런다면 말하자면 민족정신 둔화정책이죠. 둔화정책으로 말하자면 스포츠를 어느 정도 권장하다시피 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 기회다. 우리 체육단체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체육단체 만들면 이은영 씨 같으니 연설하는 건 그런 기회에 말하자면 자기가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관중을 막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집회도 삼았고 또 운동장에서는 일반 국민들한테 쾌감을 줄 수 있는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이긴다 하는 걸 그걸 만들 그런 기회를 하면서 민족적인 존재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단 말이죠. 1932년 LA 올림픽. 마라톤 참가 선수를 뽑는 전 일본 체육대회에서 일본 선수를 제치고 조선인 권태하, 김은배가 1, 2위에 오른다. 이들의 올림픽 출전은 일본 체육계로부터 제동이 걸린다. 이상백은 실력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두 선수를 올림픽에 내보낸다. 조선 선수 두 사람이 일본의 최종 예선 대회 여기에 1, 2등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예선 대회 1, 2등 차지했으니까 최종 선발 대회에서 1, 2등 했으면 1, 2등 온 사람 그대로 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올림픽의 마라톤 팀에 조선 선수를 갖다 둘 다 포함했다 시켰다고. 일제 탄압이 극심했던 당시 조선인의 올림픽 참가 소식은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었다. 이상백에 의한 조국의 올림픽 지원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한국 올림픽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기게 된다. 당시 일본 농구팀에 비해 실력 면에서 우위였던 연희 전문의 농구 선수들. 실력이 좋은 연전팀에서 올림픽 출전 선수를 뽑아야 한다는 이상백의 주장으로 이성구를 비롯한 3명의 선수들이 선발돼 올림픽에 출전한다. 그리고 다시 올림픽 마라톤 선수 선발 경기에서 조선인 청년 남승용, 손기정이 1, 2등을 차지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또 식민지 조선 청년 또 둘이
1, 2등 차지해서 나간다. 이거는 1, 2등을 했다 한들 이거는 둘 다 내보낼 수는 없다. 손기정이라는 선수는 이미 36년, 35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한 해 전에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으니까 이 사람은 실력이 있으니까 내보내자. 그러나 남승용이는 쭉 무명이었다가 요번 대회에서만 1등 갔다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으니까 요거는 빼자라는 그러네. 이 얘기를 갖다가 또 이상배 씨 들었어요. 당시 일본 체육계는 연이은 올림픽에서 조선인의 마라톤 출전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이상백은 실력에 의한 선수 선발을 강조하며 손기정, 남승용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출전을 주장한다.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우수함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베를린 올림픽.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 경기가 열린 날, 60여 명의 전 세계 마라톤 대표 선수들 속에 조선인 손기정과 남승용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반환점이 가까워질 무렵 영국인 하퍼와 손기정 두 선수의 모습이 보인다. 두 선수는 경기 내내 레이스를 같이 펼쳐나간다. 그 뒤에는 남승용이 따라오고 있었다. 1시간 반이 지날 무렵 손기정은 선두로 나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낸 손기정.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사력을 다해 결승점을 통과한 손기정은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 남승용 선수는 세 번째로 결승점에 들어왔다. 손기정, 남승용의 마라톤 집회는 식민지와 민족의 서름을 씻어내고 조선인에게 가슴 벅찬 용기를 주었던 일대의 사건이었다. 손기정과 남승용의 우승 후회를 보고 심훈은 감격에 겨워 시를 썼다. 김구 선생은 손기정의 우승을 남경에서 전해 듣고는 그 자리에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손기정의 마라톤 집회는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은 더 암울해지고 있었다. (1937년 7월) 일본은 경제 공황으로 인한 심각한 내수 경기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쟁을 일으켜 제국주의의 색채를 더해간다. 전쟁의 광풍은 일본 체육계에도 몰아친다. (1938년) 일본은 그동안 힘들여 준비해왔던 아시아적 최초의 동경올림픽 개최 준비를 중단한다. 당시 중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중단, 국가의 자원을 전쟁에 집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일본 체육협회의 기관지 이름도 애초 올림픽 유치와 함께 명명된 올림픽에서 체육 일본으로 바뀌며 그 성격이 변하게 된다. 기관지에 실리는 글도 전쟁의 당위성과 전쟁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일반 스포츠 경기는 금지되고 전투성이 강조되는 스포츠만 허용된다. 스포츠가 전쟁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일본 체육협회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체육 현실을 이상백은 비판하고 순수 스포츠 정신을 되찾을 것을 호소한다. 중국 만주에서도 일본이 패권을 다툴 필요는 없고 이런 일을 할 의의도 없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하는 경기가 됐으면 한다. 전쟁에 돌입하면서 총동원 체제로 되면서 육군의 힘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압력이 이제 거세지니까 많은 글들을 통해서 어떤 좌담회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전합니다. 올림픽의 순수한 그 탈정치성, 순수한 스포츠 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것이 어떤 다른 국가적인 이유로 중지돼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중국 대륙 침략을 본격화한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지정해 국가 통제를 강화시키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중국 대륙 침략 전쟁에 총동원한다. 스포츠도 예외는 아니었다. (1939년) 이상백은 일본 체육계의 임원직을 모두 버리고 와세다 대학 특별연구원 자격으로 북경으로 떠난다. 여운형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죠. 네. 여기 이상백 선생님 언급이 돼 있나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나왔나요? 중지는 상해 정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운형의 독립투쟁사를 적은 전기에는 북경에서의 이상백의 활동을 자세하게 적고 있다. 그 중에 이제 불의를 받고 있는 게 이상백 선생이 조도전 대학 파견연구생 그런 명목으로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해외 관계에 대한 동지들과의 연락, 해외 관계에 대한 정보 수집, 또 국내에서 얻어진 모양 선생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해외 분들에게 전달, 그 임무를 했죠. 일본의 패망과 조국 광복에 대비하기 위해 여운형은 비밀 결사 조직인 건국 동맹을 결성한다. 건국 동맹의 핵심 조직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상백이다. 독립운동에 대해서 깊은 동지인 것은 느낄 수 있었죠. 그렇지 않고는 밤새 가면서 같이 자면서 얘기한다니 그런 일은 좀처럼 있을 수 없으니까. 몽양과 굉장히 가까이 지나면서 소위 요즘 말하면 코드가 서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와 좀 진보적인 사상, 온건한 진보와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뜻이 통해서 또 몽양도 그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해서 아마 두 분이 힘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정치와 스포츠에 대한 열망 이것을 함께하면서 어떤 조국의 그 발전과 번영에 헌신할 생각을 가졌는데 이상백은 여운형을 깊이 존경하고 흠모했다. 여운형은 만능 스포츠맨이다. 각종 경기를 주최하고 후원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조국애와 독립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애썼다. 어쩌면 그것은
이상백이 스포츠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꿈인지도 모른다. 그의 민족의식은 일본 유학 시절 그의 학문 연구에도 드러난다. 일본 도쿄 문경구에 자리 잡고 있는 일본의 고서적 보존소인 동양문고. 이곳은 일제시대 중국, 만주, 조선 등지의 고서적들을 입수해 연구 보존했던 곳이다. 이곳에 귀중본인 조선왕조실록 영인본이 소장돼 있다. 조선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알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당시 일반인에게는 비공개 자료다. 역사학에 관심이 많았던 이상백은 와세다대 동양사상연구원의 신분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접하고 연구에 몰두한다. 소화 5년 7월이면 1930년. 당시 연구한 이상백의 논문은 와세다 대학교 동양사상연구소 논문집에 실린다. 그의 논문은 조선의 건국과 신분, 사회 제도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조의 건국과 조선시대의 사회학적 연구 성과를 담은 그의 논문은 당시 일본 학자들의 식민사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뒤엎는 작업이었다. 이상백 선생은 이조 건국의 연구라고 나중에 편집된 책의 여러 가지 논문에서 모두가 일제시대 때 발간된 것인데 이 논문들에서 그렇지 않다. 고려 시대로부터 조선 왕조 시대로의 조선의 건국은 커다란 사회적 역사적 발전의 결과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15세기에 조선 문화가 세계 정상의 문화의 하나로 접근하도록 만든 근본적인 사회 변혁 발전이었다 하는 걸 아주 실증사학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명쾌하게 증명을 하셨어요. 이상백은 훈민정음의 원본을 해설하고 한글의 기원을 밝히는 논문도 발표한다. 한글의 과학성을 논리 정연하게 증명한 이 논문은 당시 학계를 놀라게 했다. 애국적인 입장에서 이 논문을 쓰셨는데 이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한글 훈민정음은 파스파 문자네 무슨 문자네 하고 모방설에 의해 설명하던 것을 훈민정음의 자모는 완전히 언어학적으로 발음기관의 변동 형상을 취해서 그걸 추상화시켜 가지고 알파베트 자음 모음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소리 글자로 조립을 해서 매우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만든 문자라는 걸 1942년에 증명을 하셨어요. 식민사관의 극복은 이상백이 학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광복을 맞이한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군중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이 터지도록 만세를 부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해방이 되자 이상백은 흩어져 있던 체육인을 모으고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조선체육회를 재건하기 위해 조선체육동지회를 만들고 그 중심에 선다.
광복이 되면서 그 체육 관련 단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단체가 없다 보니까 그 기존에 그 일제에 있었던 조선체육회, 그 조선체육회를 하나의 그 재건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활동으로서 이제 그 체육 관련 인사들이 모여서 그 만든 게 이 조선체육동지회. 고 이제 그 조선체육동지회에서 그런 어떤 이제 지금 말하는 전국체육대회, 어떤 그 자유해방기념 뭐 전국종합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이제 개최하면서 그 명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어가기 위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체육회를 재건한 이상백은 자유해방경축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한다. 해방 후 최초의 전국체육대회인 자유해방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 참가하기 위해 전국의 선수단이 서울로 집결했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한국 체육의 힘으로 이루어진 이 대회는 실로 감격스러운 것이었다. 경기장에는 벅찬 감동의 물결이 흘렀다. 이승만 박사가 이따가 저기 태극기를 들고 있는 저 군이 송기정 군이 아니냐. 내가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아주 고생하고 있을 때 36년에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을 갖다 우승했다고 듣고 내가 흥분해가지고 밤새껏 잠을 갖다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 청년들의 우승 갖다가 그냥 몇 번씩 되뇌이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 갖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송기정 씨가 이 양반이 울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감격해가지고 그냥 그 눈물을 닦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쟁 속에서도 체육 활동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1951년) 전남 광주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는 전란의 불행으로 한데 모이기조차 고난인 축전이었다. 그러나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체육인들의 강인한 의지는 전쟁의 쓰라림을 극복했다. 그 당시에 그 이제 전라남도 광주를 가려고 하면 육로로 가려면은 굉장히 그 산꼭대기 초소에서 흰 깃발을 흔들면은 통과를 하고 붉은 깃발을 흔들면 통과를 못하고 이러한 그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들이 부산에 직결을 해서 부산서 배로 여수까지 가서 여수에서 광주까지는 열차로 가는데 열차도 객차가 아니고 그 화물 열차를 타고 그 광주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전쟁 속에 대회를 추진하고 준비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한국 스포츠 재건에 대한 이상백의 열정과 스포츠는 계속돼야 한다는 이상백의 신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상백이 이끄는 대한체육회는 1952년 제33회 수영대회를 개최한다. 부산 용강동 신선대 앞에서 함선의 새끼줄을 이어 개최한 대회였다. 최초의 바다 수영 대회일지도 모르는 이 대회. 전쟁으로 지쳐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었다. 그것은 스포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전쟁의 화염 속에서도 이상백은 헬싱키 올림픽 출전을 준비한다. (43명의) 선수단이 어렵게 꾸려졌다. 헬싱키 올림픽 한국 선수단을 이끄는 단장은 바로 이상백이었다. 전쟁의 와중에서 이루어진 올림픽 출전.
재미 교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들의 환영과 송금한 기금으로 선수단은 핀란드 헬싱키로 향한다. 승패를 떠나 헬싱키 올림픽 참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건재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렸다. 침체된 한국 동포들의 사기를 돋우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이상백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는 너무 깊어 다시 재기하기 어려워 보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우란대기 씨가 5월 5일 대통령 각하를 예방하여 환담했습니다. 전쟁에 상흔이 채 가시지도 않은 한국을 세계올림픽위원장인 브런디지가 찾았다. 이상백이 국제적인 거물 브런디지의 방한을 기획한 것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브런디지의 내한을 계기로 당시 정치적 실세였던 이기붕이 IOC 위원이 된다. 이상백이 물밑 작업을 벌인 결과였다. 원래는 IOC에서 이제 이상백 씨를 IOC 위원으로 이제 피선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연락을 했죠. 했는데 본인이 지금 우리가 건국 초기에 한국의 올림픽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향력 있는 분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사양을 하면서 이기붕 선생께 이제 한국인이 IOC 위원에 선임된 것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상백은 자유당의 독재가 극에 달하자 이기붕과 결별한다. 대한체육회에 이기붕은 자유당 정권 지지 활동을 요구한다. 이상백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 뜻을 거절한다. 3.15 선거를 갖다 앞두고 이기붕 씨가 이제 출마를 갖다 하는데, 서대문에 출마를 갖다 하는데, 거기다가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붕 씨 말이지, 당선을 갖다가 기원한다든가 축하한다든가 말이야. 이런 식의 그 현수막 하나 크게 좀 걸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갖다가 이상백 박사가 거절했다고. 대한체육회는 모든 정치로부터, 모든 정치적 행위로부터 그 초월해야 하고 중립적이라야 한다. 라는 것을 갖다가 노상 강조했거든. 그 아마추어리즘에 철저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이기붕 씨의 청을 갖다 거절했다고. 이 일을 계기로 대한체육회의 운영에서 물러난 이상백은 올림픽 활동에만 전념한다. 이상백이 걸어온 길이 바로 한국 올림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올림픽 무대에서도 이상백의 족적은 크다. 그는 국제 스포츠인이었다. 올림픽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이상백은 1964년 IOC 위원에 오른다. 당시 브런디지를 비롯한 IOC 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이루어진 선출이었다. (60여 년) 전 정부도 수립되기 전에 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뤄낸 한국올림픽. 올림픽은 식민치 않은 민족의 서름을 씻어내고 벅찬 감동을 주었다. 올림픽은
독립된 한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국의 건재함을 과시했던 올림픽. 그 뒤에는 이상백의 놀라운 스포츠 외교력이 있었다. 한국 체육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참 보이지 않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한국 체육이 지금의 터전을 만들게 된 그런 기초를 참 잘 놓아주시고 또 좋은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스포츠맨이고 또 지도자다. 이상백은 올림픽 무대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세계에 알리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한국 올림픽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는 데 평생을 걸었다. 지난 60년 국제 스포츠계에서 이뤄낸 한국 스포츠의 영광과 감동. 그 뒤에 이상백 그가 있다.